네, 안녕하세요.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잘 됐죠? 네, 됐습니다. 아, 오늘 강의는 제가 성장 캠프 때 했던 강의인데요. 음,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지금 다른 이걸 녹화를 하셔가지고 다른 팀이 지금 업로드를 벌써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100회가 돼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녹화를 많이 하시고 잘 활용하시는데 우리 팀은 녹화를 한 명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분명 줌에서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확신 때문에 안 하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디바이스, 제가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이 강의를 성장 캠프에 오셨던 분은 두 번째 강의일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팀 미팅을 하셨던 분들의, 팀들은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얘기를 들으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걸로 만들려면은 한 번, 두 번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네다섯 번의 어,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들으실 때, 나 많이 듣던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듣는 그런 관점보다는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약간의 복습의 과정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한 두세 번 들으신 분들은, 그리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내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할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이걸 전달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집중해 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리 디바이스에 아주 강력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처음 디바이스를 봤을 때,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느꼈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출 영역이었습니다. 노출이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힐리 사업만이 아니라 어떤 자영업을 하시던 뭐 온라인 쇼핑을 하시던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그런 위치에 만약에 매장을 하신다면 가장 비쌀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하실 때도 뭐 네이버의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꽤 큰 금액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광고, 15초 광고 하는 것 때문에 수십억을 투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노출이 돼야 뭔가를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홈쇼핑 같은 거를 요즘에 많이 보진 않는데 TV를 막 돌리다 보면 홈쇼핑 나오잖아요. 근데 엊그제도 두유 제조기를 샀어요. 그게 전혀 산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엄마랑 같이 보다가 엄마가 저거는 꼭 필요하다며 갑자기 노출의 영역을 이제 경험하면서 꼭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노출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택시를 타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쇼핑을 하거나 빵을 먹거나 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가면은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또는 물어보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그분의 눈은 벌써 제 디바이스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팀은 예전부터 많은 강의들을 저희가 같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시크릿 브랜드만 알릴 때, 화장품과 영양제만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꺼내지? 이 영역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5 아카데미 했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입대기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화장품하고 영양제들은 주로 다 집에서 쓰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한 7, 8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그 아카데미 입대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현대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역사가 굉장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고민했던 영역인데, 디바이스는 먼저 물어보죠. 이거는 진짜 정말 대박인 겁니다. 마케팅에서 먼저 물어본다? 이 영역은 정말 대박이라고, 정말 초초초 대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뭐라고 얘기를 꺼내지? 어떤 용기를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약간 이 영역만 준비하셔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라도 이거를 잘 들으시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되게 특이한 경험들이 있어요. 디바이스는요, 되게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소비자도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분들도 나만 쓰려고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다이어트 된다고 그래서 나만 쓰려고 했는데 착용하다 보니 주변에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했어. 약간 이런 영역들이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라 아마 좀 반복해서 들었다가 파트너 사장님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영역이 저희도 한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디바이스가. 그러다 보니 제가 뭐 경험담으로 다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하우투 영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럴 때는 이게 뭐예요? 라고 나만 질문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들었을 때, 이분이 얘기하면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키워드가 있구나. 이분이 얘기하면 되게 다 쓰고 싶구나. 이런 단어들이 좀 있었고요. 어떤 분이 이게 뭐예요? 라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물어보면은 약간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 좀 어렵다. 좀 난해하다. 약간 이렇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분한테 뭐라고 대답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또 물어봐서 숙이고 다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노출 영역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숨기고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뭐, 1시간, 물어본 분들한테 1시간 동안 앉혀놓고 설명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 30초 이내로 짧게 대답할 수 있는 키워드, 호감을 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호감도는 확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네이밍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유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몇 살이고요. 어디서 태어났고요. 무슨 일을 하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동문서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보면 네이밍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호감도를 굉장히 올리고 센스 있게 잘 대답해 주셨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모두 다 네이밍화를 시키더라고요. 뭐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셨었냐면, 네, 이거는 독일에서 온 땡땡땡 디바이스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땡땡땡은 자기가 체험했던 경험을 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건 독일에서 온 메디컬 디바이스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체험, 치유, 아니면 통증, 이런 식으로 약간 치유의 영역을 경험했던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독일이란 단어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독일이란 단어 때문에 이 디바이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넣었다 뺐다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절대 빼먹지 않는 단어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온 메디컬 디바이스예요 라고 네이밍화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요, 이 네이밍을 한 다음에 뭐가 궁금하냐면 원리가 처음부터 궁금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데 라는 결과물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이밍하고 바로 얘기하는 건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 독일에서 온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인데요. 제가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한의원 가고 마사지 받고 맨날 도수치료 받고 이랬었는데요. 이거 쓰고 안 가요. 엄청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을 늘 생각하는데 상대방 머릿속에는 뭐가 남냐면 독일, 메디컬, 디바이스,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안 가? 약간 이런 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쬐끄만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라는 궁금증. 그 원리가 그때서야 궁금합니다. 그럼 그때 간단한 원리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막 취합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영역은 세포 단위까지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세포 정도까지 단어를 활용해서 원리를 설명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돼 있잖아요. 늙는 것도 세포가 늙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맞아. 세포가 늙는 거지. 라고 이해하면 그때 이제 또 연결해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것도 결국 다 세포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통증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면 어르신들은 어때요? 마지막에 수술을 하시죠. 근데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버티다 버티다 하는 마지막 행위인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원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병원에서 뭘 해주냐면 줄기 세포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결국 다 세포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인정.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그렇지. 그때 결국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뭐를 하는 거냐? 이 미세전류랑 주파수를 이 세포에 보내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제 통증이 없어졌어요. 독일기 진짜 좋더라고요. 약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와, 궁금하다. 체험해보고 싶다. 약간 여기까지 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이밍화 시키고 내 후기를 얘기하고 세포 이야기로 끝낼 수도 있어요. 30초 안에. 그래서 상대가 궁금하다. 체험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면 성공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 사실 안 아프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크게 안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안 아픈 사람들은 못하는 건가? 아니요. 정말 좋은 화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아름다움, 다이어트, 미용 이런 거에 진심인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요. 독일에서 온 뷰티 디바이스예요. 라고 얘기를 네이밍화 시키는 겁니다. 뷰티 디바이스 또는 미용 뭐 디바이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독일 뷰티 디바이스가 연결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 했죠?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썼더니 제가 지금 피부에 진심인데 피부샷 가거나 어디 관리받으면은 티켓 몇 번 끊으면 2, 3대 금방 들거든요. 근데 이 애를 쓰니까 돈도 아끼고 피부과 안 가도 되고 근데 결론은 건조함이 너무 많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붓기가 빠지고 얼굴이 작아졌다라는 게 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궁금한 거죠. 돈도 크게 안 들면서 병원에 가서 아픈 시술을 하지 않아도 얼굴 작아지고 좋아졌대, 촉촉해졌대. 도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 세포까지 이해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다 세포로 돼 있잖아요. 늙는 것도 피부 세포가 늙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다 끄덕끄덕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비타민 C, 뭐 피부에 좋다고 그런 걸 먹잖아요. 이런 것도 다 결국 세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그 줄기세포 주사 맞는 거 다 아시죠? 되게 좋아지게 하려고. 다 세포 관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지. 라고 다 끄덕끄덕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요, 미세 전류랑 주파수를 통해서 피부 세포에 그 영향을 줘서 재생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니까 제가 이 피부가 이게 탄력이 생기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독일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정말 이 기계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때요? 체험해보고 싶죠. 나도 막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절로 드는 거죠. 그래서 길게 엄청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요 정도 네이밍화, 결과, 세포의 원리 정도만 설명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썼던 어떤 후기들. 어떤 분들은 운동에 진심이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아, 이건 독일에서 온 피트니스 디바이스예요. 다이어트에 진심이신 분들은 아, 이건 독일에서 온 다이어트 디바이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쓰셔야 돼요. 자기 후기를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이 사업의 진짜 핵심입니다. 후기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세포 이야기 해주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다 써보고 싶다.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보거나 빌려주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막 옛날에는 뭔가 빌려주거나 뭔가 써보라 할 때 내 돈 다 주면서 바디버터 선물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충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체험과 빌려주는 영역을 그 다음 영역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체험, 이 빌려주는 영역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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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세라핀 안마의자나 의료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세라젬 매장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 네, 거기서 저보다 설명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판매하시겠죠. 한 30분 동안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설명을 다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되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좋은 척추에 좋겠구나. 약간 이 생각은 하는데, 아, 사야겠다. 이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세라젬에 누웠어. 누워서 딱 받았어.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목 디스크가 좋아지고 이래. 그러면 그때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절대 설명으로 열리지 않아요.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또 영상에서 이렇게 막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김경일 그 인지심리학자분이 설명했던 그 영상이 짧게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유효과, 보유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5,000원짜리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초콜릿이 더 나 보이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아씨 머그컵이 나 보이는데 처음엔 이래요. 거의 90% 바꿔달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그컵 초콜릿 이렇게 드릴 때는 거의 90%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 왠지 아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예.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 닿았거든. 네, 연이 닿았거든. 네. 소유효과, 보유효과. 이게 그 인지심리학의 그 심리학적인 내용인데요. 빌려주면 그분이 소유하고 보유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뭐 만지는 것까지 당연히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갖고 싶다의 그 영역을 더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결국은 답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디바이스 영역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체험은요. 그 어떤 씨앗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막 이게 씨앗 뿌린다고 얘기도 하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시크릿 이야기하고 힐리 얘기할 때 야, 씨 뿌리러 가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게 언어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체험은 아주 강력한 기억을 남긴다는 거죠. 거기다 빌려주는 것까지 하면 보유 효과까지 느끼겠죠. 근데 굉장히 큰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프로모션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9월에 런칭 그 프로모션 때 런칭 패키지를 할 때 제가 하나 사고 그리고 했더니 하나 더 줬고 그다음에 알렸더니 또 하나 주고 뭐 이런 프로모션을 했잖아요. 그때는 디바이스를 처음 하니까 아, 왜 이렇게 많이 줘 디바이스를 하나면 되지 같이 가족이 나눴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 와 이게 빌려주는 게 답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그때 런칭에 샀던 그것 때문에 디바이스가 3개, 그리고 그 맥킬리가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빼고 4개가 다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좋아요.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구나. 근데 그게 10개면 더 많이 일하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대돈 주고 다 사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팍팍 밀어줄 때 디바이스 프로모션 할 때 획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많이 빌려주는 줄수록 체험의 씨앗이 아주 많이 심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려준다는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빌려줄 때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장 캠프 때는 지역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 아실 거예요. 상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거든요. 상주에 가면요. 거기가 이제 과자점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2주 전에 갔었는데 또 하나 배우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은 디바이스를 구매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구매하셨는데 뭐 충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물어보러 오셨던 것 같아요. 딱 들어오셔서 딱 앉으셔서 충전 이거 물어보고 딱 충전을 하고 계시는 동안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이거 통증 때문에 이거 구매해서 통증 그쪽은 되게 좋아졌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감기에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주에 계시는 주정인 사장님이 갑자기 종이를 탁 갖고 오더니 어, 뭘 쓰기 시작합니다. 딱 썼는데 뭐라고? 감기? 하더니 1번 디펜스, 2번 오한, 3번 편도선, 4번 박테리아. 이렇게 딱 써서 종이를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처방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근데 그 종이를 딱 받아서 주머니에 딱 넣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괜찮다.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완전 인지가 팍 되겠다. 저번에 이 수많은 디바이스 프로그램 중에 통증의 영역과 감기의 영역을 아주 잘 쓰시겠구나. 또 감기 쪽은 온 가족이 또 다 쓰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우면은 바로 따라합니다. 집에 와서 오자마자 빌려주는데 이거를 딱 적었죠. 친구한테 빌려주는데 그 친구는 엄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써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통증을 막 썼어요. 뭘 쓰라고. 근데 엄마가 하루 종일 쓰고 있지는 않으실 거니까 딸이 2명 있어서 감기 기운 있으면 요걸 써라. 그러면서 감기까지 딱 써줬죠. 그랬더니 한 6개의 프로그램이 그 친구한테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감기만 쓰고 있는 거야. 자기 딸만 챙기는 거지. 엄마는 아직 써보지도 못하고. 약간 이러는데 여튼 요걸 딱 찍어서 콕 집어서 알려주니까 아주 잘 쓰더라. 그게 결론이었고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은 영역을 나중에 쓰시겠지만 처음에는 내 영역, 통증만 해결될 수 있다면, 잠만 잘 수 있다면, 살이 빠질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하거나 써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제대로 알려주고 집어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걸 작성을 뭐 적어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캔바 같이 우리 팀은 이렇게 저희 한 번씩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카톡으로 전송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통증을 쓰는 내용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또 대중적인 내용들은 뭐 통증 같은 경우 국소 자극의 척추 뭐 2번 들리고 완화 돌리는 걸 많이 쓰면 좋아지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뭐 환절기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네 가지를 적어주면 아주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게 유행이라서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가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요거대로 딱 해보니까 정말 식이요법을 크게 하지 않아도 순환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마치 영양제를 다 챙겼던 것처럼 대사가 이루어지니까 비슷하게 먹어도 살이 빠져요. 이게 한 1.5kg에서 2kg는 빠진다. 디바이스만 돌려도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좋은데 친구한테도 다이어트 진심인 친구들한테 이거 다이어트 좋아 이렇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걸 딱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아마 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건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은 되게 잘 자거든요. 몸에 독소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어른들 되게 고질적으로 수면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면은 약간 장기적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써봤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골드 사이클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면서 수면은 계속적으로 요 프로그램을 써주면 좀 시간이 흐르면 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막 3일 쓰고 4일 쓰고는 안 될 수 있다까지만 알고 계셔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음, 디바이스는 아주 힙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어디서도 나타낼 수 없는 이 힙한 디바이스를 추천하는 루틴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뭐 하라고 했죠? 이거는 내가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루틴이 아니죠. 어, 누가 물어보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호감 있는 심플 화법. 독일에서 온 땡땡땡 디바이스 결과 후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리 세포에 대한 뭐 단어를 쓰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체험이 중요하죠. 체험을 내가 쇼룸처럼 뭐 체험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시라는 거죠.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그래서 확보하고 빌려줄 때 니즈를 콕 집어서 카톡이나 메모를 해서 보내주라. 그러면 잘 그분이 쓰실 거고요. 잘 쓰실 거고 그리고 돌려받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빌려줘 보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때 느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그 그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빌려주는 거기서 사용하고 다 살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정확한 거는 그분과 굉장히 디테일한 리뷰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면 9월에 얘기했던 분, 빌려갔던 분이 이번 달에 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에 대한 리뷰를 정확히 나누고 우리도 사업이잖아요. 그 빌려준 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빌려주시면 좀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많은 분께 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면 호감 있는 화법, 체험하고 나서 제대로 꼭 집어서 프로그램 잘 알려줘서 잘 쓰게 하시고 리뷰 받고 또 심플한 화법, 체험, 잘 프로그램 알려주시고 리뷰 받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만 하면 됩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대답을 해요. 그분들은 성공의 습관의 루틴으로만 그냥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습관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시간이 흘렀더니 어느 순간 제가 성공의 자리에 와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는 저희 이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추천의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누가 사거나 말거나.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강력한 씨앗은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 인쇄소득과 어떤 많은 나의 추천자로 인한 많은 네트를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만 한다면 원하는 비즈니스 구조가 반드시 나올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대로 한번 꼭 꾸준히 진행을 해보시라고 꼭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